안녕하세요, 엑시아시아입니다. 오늘은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리프레싱 할 겸 저번에 보았던 면접설 좀 풀어볼까 합니다. 한라산이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힘을 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한라산에 올라가긴 하는데요, 좀 답답할 것 같았고 이 기회에 또 오랜만에 한라산 한번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시간은 6시 46분이고요 백록담까지 찍고 오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한라산을 마지막으로 온 거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왔거든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또 남자들의 그게 있잖아요. 야, 왔는데 한라산만 거야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갔었던, 오늘 또 이렇게 혼자 올라갑니다. 좀 생각도 정리할 겸 전편에 올렸던 제주도 귀인 3명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되게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리하시는 형님 20살 되고 매년 2-3년간 여름 방학마다 3주씩 제주살이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만난 형님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성인 되고 나서 성인의 유년기를 보셨던 형님이시고, 은지는 아무래도 교환학생, 제가 한창 좀 가장 젊고 저다운 나이, 대학생 때 저를 모습을 본 친구고, 두 번째 만난 현동이 형님은 제가 작년 인턴 할 때 저희가 섭외했던 작가님이에요. 사실 사회생활을 하는 저를 본 분이라서 그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라산 오르면서 면접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면접설이 너무 선하게 남아있고 정말 강렬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망한 썰이라서 올라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우선 면접이 면접관님 저랑 다른 지원자 2명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면접을 봤어요. 자기소개를 시작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 업무 능력,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임원진 면접으로 약간 인성 이런 쪽으로 면접을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자기소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제가 지원한 직무, 그래서 뭐 해외 영업이면은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영업하고 싶은 해외 영업에 지원한 최유석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정립한 그 직무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일단 2갈씩으로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할 때도 활동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직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 2가지 정도를 뽑아냅니다. 영업에서는 언어 스킬, 소통 능력이나 협동심, 포괄적인 계획력, 그리고 책임감,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주 출생과 독일에서의 교환학생 등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영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통 능력을 배양해 오았습니다. 또한 학교 내 홍보대사 활동, 팔리더스, 해외 봉사단 등 여러 단체 생활에서 리더의 역할로 하며 단순한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협동력, 대응력, 상황 판단력 등을 기르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2가지 능력이 땡땡 기업의 땡땡 해외 영업이란 직무에 너무나도 잘 부합하고 진심을 다해 일할 수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냅니다. 제 입장에서, 그리고 항상 저도 다른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해봤잖아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럴 때도 저도 면접을 직접 봐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여러분들이 쓴 대본을 다른 사람한테 읽어보게 해보세요. 분명히 어느 포인트에서 핀트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듣다가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저거까지 궁금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저는 항상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아내가지고 끝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인간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듣고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인상에서 나가리라 생각해요. 저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강한 인상을 주고 시작하자는 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되물어서 너 이거 활동했어? 하는 질문은 어차피 면접 내에서 할 거예요. 궁금하면은 굳이 그거를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자랑하면서 지루하게 만들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일단 제 자기소개였습니다. 좀 더 걷고 그 다음 질문 할게요.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인턴 했던 기업에서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복수전공 광고 홍보학과인데 왜 했고 희망 진로가 뭐였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송부를 해왔고 방송 PD가 꿈이었다.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미디어 쪽을 하고 싶었고 진로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학술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르게 광고 홍보학과를 희망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집단 생활에서 리더로서 기획이나 아웃라인을 짜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할 때마다 특히나 컨텐츠 제작, 미디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취약했다. 그래서 광고 홍보학과를 좀 복전을 하면은 이렇게 업무를 부여할 때나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나 같이 협동심을 길러나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규율 속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복수 전공을 하게 됐다. 이후에는 더 나아가서 개인 SNS를 한번 운영해 보면서 스스로 영상 편집이나 일러스트, 포토샵 등을 독학해 보았다. 원래 진로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소통하는 데 자신감이 많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직업을 되게 선호해왔다. 반대로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선호했는데 스스로 소통 능력이 좀 강하다는 걸 느꼈고 조직력에서 팀 프로젝트를 맡는 데에서 내가 직접 담당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일에 내 스스로 좀 자신감을 얻어서 영업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의 제조부터 계약, 수주, 그리고 선적 이후에 보험, 대금 처리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보람찰 것 같아서 현재 해외 영업을 희망하게 됐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수 전공하는 이유, 그 여러분들이 지금 희망하는 직무에 지원한 이유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문과 직무 몇 개 없잖아요. 증권사, 은행, 마케팅, 기획, 영업, 인사 이렇게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 강점이 무엇일지 나랑 어울리는 것이 무엇일지 찾은 거잖아요. 복수 전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전공이 뭔진 모르겠지만 남들 다 복수 전공 하니까 대학원 가니까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서 말할지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말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가 뜨고 있네요. 3m 맞습니다. 제 3번째 질문.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분위기가 좀 강했어요. 저를 신문하려는 느낌? 너 이거 맞아? 진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좀 집요하게 질문들을 계속 하셨거든요. 보니까 해외에서 태어났고 거주했다고 쓰였는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적응하면서 힘든 거 없었냐? 한국말은 잘할 줄 아냐? 한국 문화에 적응이 어렵지 않았냐? 괜찮다고 했어요. 진짜 괜찮기도 하고 당연히 돌아오는 시점에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노스페이스 유행해가지고 학교폭력이 대두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제 성격이 해외에서 다양한 문화를 봐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되려 넓은 성격과 밝은 성격이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됐지 단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해외 영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해외 영업의 꽃은 주재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할 텐데 5년 길게는 10년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일 교환학생을 갔다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년기에 호주라는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장점, 저만의 차별점을 성인이 돼서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고,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의 꽃이 주재원이어서 회사의 이익이나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다가오는 해외 영업의 장점은 직장인으로서의 제가 해외에서 맞이하는 제 모습도 너무 궁금하고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꼭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곳이다. 그러면은 너는 동남아시아도 괜찮냐? 저는 오히려 유럽이나 미주보다는 아시아권, 남미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에 꼭 가보고 싶다. 거기서의 제 개인적인 성장과 동시에 제 능력적인 부분에서의 성장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잘 표출될 거라 생각한다 하니까 과연 너의 가족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해서 제가 지금 저는 솔로여서 아직까지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의 저라면은 그 또한 이해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지 않아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 인턴, AI 사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지점인 진달래밭 대피소에 왔습니다. 와, 추억이다. 여기 왔었는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애들이랑 왔었는데 추억이다. 그럼 여기서 인턴이랑 AI 썰만 풀고 올라가 볼까요? 그 다음 질문이 그 회사는 뭘 하는 회사인지. 행사 기획하는 회사이고 단순 행사 기획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입찰을 따서 전시회, 워크숍, 박람회, MOU 체결식 등과 같은 국제기관의 행사도 담당하다 보니까 행사가 견적 내는 게 아니라 통역 의전, 견적, 기획, 발주, 시스템, 대금 결제 등과 같은 걸 다 해보았다. 그런 부분이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에 있어서 하는 업무와 유사함이 가장 크고 국제 무역이나 무역 영업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도 지금 해 나아가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왔던 질문은 최근 들어서 AI 활용 능력이 대두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최근 들어서 AI 활용 능력에 대해 대두되는 것도 사실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못 느꼈다 보니까 AI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도 솔직히 많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독일 교환학생을 기점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걸 보고 아직까지 100% 못 믿는 건 사실이나 적어도 뭐 엑셀, 코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확실히 케어해주는 것 같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인간적인 터치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계산이라던가 복잡한 수식 정리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영업에서도 뭐 거래처 관리라던가 제반에서 AI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직무에서 인성 면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면접설의 하이라이트예요. 올라가 봅시다. 이제부터 푸는 면접 썰이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에 듣지 못한 면접 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대기업 가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맞나? 이제 슬슬 분위기가 좀 녹아듭니다. 이제는 약간 임원 면접 느낌으로 넘어가는 약간의 이제 미소도 띠시고 한 공간에 40분 정도 있다 보니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들은 회사란 어떤 존재이고 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우선 기본적으로 이 면접을 볼 당시에 제 심정이 뭐였냐면은 이전 영상 취준 진담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생활 패턴이 유지되는, 워라밸이 유지되는 회사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어요. 그 면접을 보고 있는 이 회사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비해서 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좋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요소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맞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정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을 자고 8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 8시간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일 수도 있고 누군가 자기 실현을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은 그 8시간 내에서 만나는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 내 옆자리 사람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사소한 기쁨, 그러한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회사에서 제 잠재력이, 능력이 극대화돼서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자플래닛의 평점이 이 회사가 되게 좋은데 그 평점의 후기에는 회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 평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통과 어느 정도의 이 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 그게 없을 때는 그런 말조차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이제 평점부터 시작해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띠용하신 거예요. 거기 있던 상무님이 우리 회사 평점이 어떻길래 회식? 회식? 우리 회식 많이 안 하는데? 팀장님이랑 옆에 있는 인사 과장님이랑 뭘 보고 온 거지 자네는? 우리 회사 평이 어떤가? 회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 많은 후기가 있었다. 퇴근하고 회식한다는 분위기도 있었고 반대로 누군가는 오늘도 회식하네 이런 후기도 있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회식도 자주가 되면 문제일 수 있지만은 업무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은 그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친밀감으로 있는 회식은 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옆에 있는 지원자도 제가 말하는 그런 답변에 좀 놀라기도 하고 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그 편안한 분위기가. 여러분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큰일 났다. 화장실 갈 데가 없네 여기. 진짜 가고 싶네. A few moments later. 이거를 못 찍어서 쇼츠를 못 찍은 게 아니다. 1시간 코스를 모닝 이슈로 30분이니까 됐어. 저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진달래밭 대피소에 왔고요. 저기 있는 게 이제 한라산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옛날에 다 같이 사진 찍었는데 진짜 여기서 맨날 애들이랑 이러고 사진 찍었거든요. 딱 이러고. 추억이다 추억. 이제 한라산 올라가기 전에 또 썰 하나 풀어볼까요? 그 다음 질문이 날라옵니다. 살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적 혹은 좌절했던 적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실패? 좌절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뭔 생각을 했냐면은 나 꽤나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실패를 했다 한들 뭔가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막 수많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옆에 있는 지원자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내
요즘 가장 많은 생각을 던지자. 26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도전과 실패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좌절을 겪고 실패감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턴을 끝내고 막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사회초년생으로서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이 취준이라는 시기가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실패랑 좌절감을 주면서 근래 제 자신을 가장 작게 만드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 분이 모두 당황스러운 답변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진심이 느껴지셨나 봐요. 그랬더니 막 끄덕이시는 거예요. 아 맞지. 또 옆에 있는 상무님, 인사 과장님이 약간 좀 흐뭇하셔요. 그 미친놈인 거예요. 나름 제 스스로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제 주변에 저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네임드로 있어서는 안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은 능력이 더 높은 친구들도 많다. 근데 이 취업이라는 시장에 왔을 때 같은 선상에서 두고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이 인정받을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이 친구들이 인정받을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 위치가 어디인지, 내 스스로 어디서 객관화가 되고 있고 어디서 수치화되고 있는지,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 또 반대로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그 가늠이 안 되는 게 이 취준이라는 시장인 것 같고, 또 요즘 이 취업난이라는 게 너무나도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는 제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그리고 제 스스로의 성장 과정, 배움 또 한 번 증명되고 인정받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은 해외 영업이라는 직군에 한 번 더 연락을 받아서 면접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랑 그리고 한 일주일간 생각해봤을 때는 꽤나 대답 잘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미친놈이죠. 네, 미친놈이죠. 왜냐면 옆에 있는 지원자는 자기는 인턴 때 고객 클라이언트와 응대하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취준이 힘들대. 근데 지금 취업 면접에 와 있어.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앞에 있는 면접관님들을 약간 우리 삼촌, 우리 이모, 동네에서 만난 우리 친구 아버지 이런 느낌으로 좀 보고 더더욱 편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 레전드 역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백록담 올라가면서.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면접 썰인 거지. 면접을 따라하지 마세요. 왜요? 정상 가는 길 지금 시작한 지 2시간 20분 정도 됐습니다. 올라가서 또 어떤 역질문을 했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So I recently got a job a month ago. You have to be accepted after doing an internship to get into the company. But I kind of like failed. But I was expecting to get accepted in a high percentage. And out of my 7 colleagues, I was the only one who dropped off. No. Well, you know what? Maybe it wasn't meant to be. Yeah. So what do you think about now? The reason why I came to Jeju is like rather staying in my home, writing a resume again, rather to come to Jeju and like climb a mountain, go to cafe and think more. And you? Say, last year in autumn I thought I was gonna get in medical school. So I really thought I was gonna get in last time. Uh-huh. And again, relax, Enjoy. see, expand my view. 친구를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어떻게 하지? 되게 신나서 올라온 기억이 나는데 별거 없네. 취업도 별거 없고 별거 있어서 뭐합니까? 그냥 사는 거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래서 왔잖아요. 한라산 하고 싶어서. Pass you. 오케이. 어떻게 저게 되지? 뛰어볼까? 하지마. 오케이. 그죠? 백록담입니다.
한라산백록담. 그래도 올라오니까 기분 좀 풀리네요. 사람이 자연을 보고 살아야 돼요. 기분이 진짜 확 풀렸어. 뭐 또 내려가면 기분 안 좋아지고 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여기서 이렇게 찍었었어요. 이렇게 이 뷰가 진짜 좋았거든요. 되게 어리지 않아요? 와, 이 애댐 친구들, 와, 이 자리잖아요. 딱 이거. 이야, 10년이 늙은 저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러 여기 왔고. 이때 진짜 해맑았는데 갑자기 나왔잖아요. 진짜 해맑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말 하나도 안 듣고 남들 옆에서 막 자습할 때 옆에서 배틀그라운드나 하고 앉아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되겠죠. 될 거예요. 라면 먹으면서 썰 풀까요? 임원진이 뭐라 물어봤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역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없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태라면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도 아니었어요. 시아시아에 뭐라 대답했을까요? 풀어드릴게요. 면접관이 물어볼 거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앞에 계신 4명의 면접관이 우리 아빠다 라는 마인드였어서 제가 항상 하는 고민을 물어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앞에 계신 인생 선배님이자 제가 다니게 될 수도 있는 회사의 선배님들, 그리고 임원분들,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상무님의 현 시점에서의 돈, 명예, 사랑의 우선순위가 궁금하시다. 회사를 다니실 때 어떤 마인드로 다니시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게 도와주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다 말하니까 인사 과장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셨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필기하시다가. 근데 돈, 명예, 사랑 이걸 말하는 순간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 면접으로서의 합격, 긍정, 부정을 떠나서 그걸 들으신 다음에 앞에 계신 나머지 4분이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이 있나? 사모님이 처자식이지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지. 긍정적으로 처자식이지 이러는데 막 빵 터졌어요. 면접장이. 막 사랑이지 처자식이지 이러길래 아 그러시냐, 그러면 사랑이 먼저신 건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좋은 고민을 이른 나이에 하고 있지 않나 싶다. 다른 가치인 것 같다. 순위를 매긴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명예도 중요하고 지금 이 나이대가 되면서 자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사랑도 되게 중요하다. 이 회사가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명예를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기업이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데를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서는 그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회사인 것 같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또 인사 과장님도 하시는 말이 본인도 살다 보니까 명예를 쫓아왔고 돈을 쫓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 회사에서 계속 남아있는 이유 중에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는 그런 배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성장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지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됐는데 돈은 생기더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2분도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명예, 사랑을 물어보고 왔어요. 대기업 면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냐요. 왜 이 회사를 선택했고 뭐 연봉적으로나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위치 뭐 등등. 연봉도 이미 공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봉적인 부분에서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연봉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랬더니 앞에서 바로 자네는 정치를 해야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정치를 해야겠어?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아닙니다. 저는 꼭 여기 들어와서 해외 영업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연봉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분들이 너무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그 후기만큼 회식이 있나요? 했더니 막 빵 터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질문 그런 후기는 어디서 보고 왔길래 사실 아니다. 근데 또 다른 팀장님은 근데 또 저희 회사에 영업직으로 들어오면은 아마 회식 많이 할 거다 말도 하셨고 그 순간부터는 면접장에서의 분위기가 되게 앞에 있는 분들도 너무 감사했고 속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언젠가는 꼭 한번 이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갈 때 꼭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이거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 데뷔했을 때 2번째 회사에서의 이모도 말했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꼭 가라. 근데 가서
너가 확실하게 판단을 해라. 됐던 안 되던 간에 그 회사를 정문을 들어간 순간부터의 분위기, 면접장의 임원진의 분위기, 그거를 보면 회사의 규모가 나온다 했을 때 깨달았죠. 아, 진짜 이 회사 좋은 회사이지 않을까, 인간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그 생각을 하고 면접을 계속 편안하게 봤던 것 같아요. 임원진한테 돈, 명예, 사랑이나 물어보고 있고. A few moments later.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내려가면서 면접의 마지막 엔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생각하는 면접 팁, 저한테 얻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것 좀 한번 말해 볼게요. 백록담 봐서 기분 좋아졌고 10년 만에 와요. 진짜로 17살 때 왔었으니까 10년 만에 오는데 저도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고 백록담은 그대로라는 걸 느끼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오면서 아까 외국인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게 너 게 아니었던 거지, 그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맞죠? 내 게 아니었던 거죠. 긍정적으로 제 회사가 어딘가 있겠죠. 제가 언젠가 할 일이. 머리 비우고 백록담을 놓고 갑니다. 이제 마지막, 최우숙 지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물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좀 그런 진전성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항상 제 스스로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항상 공감을 하는데 전 꼰대예요. 약간 젊은 꼰대이긴 해요. 예의에 어긋나거나 뭔가 안 맞거나 감사하거나 뭔가 고맙거나 잘못했으면 바로 미안하다 해야 되고 고맙다고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꼰대기가 있어요. 일들이나 회장, 부회장 이런 거 했을 때도 내가 일을 시켰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많은 경험과 밝게 그리고 좋은 인상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정치를 하라던가 저를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자신감 있게 살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정량적, 정성적으로 저를 나눈다면은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정성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살아왔습니다. 있는 감, 센스, 눈치 그런 걸로 해오다가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걸 수치화하고 표현하려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사회에서 MZ 하고 말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꼰대입니다. 저한테 어떤 일을 시켰으면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 딴에는 킥을 날립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진짜 잘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잘할 자신도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회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모두 앞에 있는 4명이 진짜 빵 터지면서 얘는 진짜 정치해야 될 관상이라고, 관상이 진짜 딱 들어맞는다고 그러고 이제 면접이 끝이 났습니다.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왔고, 나오면서 옆에 있는 지원자랑 얘기를 했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진짜 핵심과 요지를 딱 짚어서 정말 말씀을 잘하신다, 많이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원자분께서 저한테 와 진짜 패기가 대단하신데요? 근데 저 진짜 지금까지 면접 다니면서 이러신 분 처음 봤다고, 저도 또 한번 많이 배워간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리고 앞에 있는 영상처럼 이렇게 나와서 또 영상 후기 남겼던 거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면접 통하는 부분이 있고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의 문제점은 항상 자신감이 좀 흘러넘쳐요. 자만감이 조금 세요, 많이 세요. 근데 그거를 자만감이 센 걸 떠나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섞어서 말하는 걸 잘 못해요. 항상 쉽게 말하려고 해요, 직설적으로. 근데 또 그게 제가 항상 면접을 봐오고 제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경향도 있는데, 사람마다 보는 가치관은 너무 다르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면접에 대해서 좀 말해줘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할 때는 한편으로는 또 친구들한테 저처럼 하라고 말을 해요. 그 친구들은 이미 조금 딱딱한 상태에서 맨날 면접을 보는 거고 굳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거니까 오히려 저처럼 하는 그런 기운이나 노하우를 줘서 그거에 조금 유연해질 수 있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제가 하도 돈 명예 사랑 하고 다니니까 본인 면접 가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이랬는데, 임원 앞에서 이 회사는 돈 명예 사랑 어떤 걸 추구하는 회사입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끝나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야, 이 미친놈아 그걸 왜 하냐고, 그것도 때와 장소와 분위기가 있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2번째 대기업 면접 썰이었고요. 근데 아마 저는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려가고 있고요.
올라오는 건 어려운데 내려가는 건 쉽죠? 회사도 가는 건 어려운데 떨어지는 건 쉽죠? A few moments later. 하산을 다 했습니다. 어두울 때 왔는데 하산을 다 완료했죠. 6시 56분에 출발했는데 지금 1시 6분 6시간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완료. 정상 등정 인증서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도다 도도도다. 아, 네. 아니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 한라산 등정 완료했고요. 오늘 면접서를 보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장담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저의 이런 약간 패기, 이런 진정성, 밝음, 이런 자신감 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건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넣어야 되는 거랑 나의 강점을 넣어야 되는 것도 확실하지만은 들어가는 순간에 인상, 밝게 웃는 거, 조금이라도 유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상대방의 압박 질문에도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나 싫어하나?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나 면접 보러 왔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따로 뭐 면접에 대한 꿀팁을 제가 찍을 수도 있고 요즘 생각하는 거는 제가 AI로 자소서를 많이 써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찍을 거지만은 오늘 면접서를 비루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면접에 대한 팁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번,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됐으니까 그 면접 자리에 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도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왜 굽신거리고 들어가요? 당당해지세요. 그 사람들이 채용해주면 감사한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채용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팀장님, 과장님, 상무, 이사 많겠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모, 삼촌, 이모부, 고모부, 옆집 아저씨, 옆집 할아버지예요. 진짜로 정말 말 그대로 진심이에요. 그분들도 자녀가 있을 거고 자녀가 없다면 아쉬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약간 세 보이고 싶겠죠. 저도 면접을 상대방을 볼 때 강하게 보이고 싶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은 또 결국엔 팀에서 일을 할 땐 유하게 보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마음 한편에는 어른아이라고 보실 거예요. 귀여운 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지세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들어가서도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거다. 그러면서 또 약간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아빠 엄마한테 말할 때, 친구들한테 말할 때 루즈해지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 잘 캐치하세요. 상대방들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은 뭐 한없이 저희 말들을 잘 들어주죠. 하지만 친구들을 말할 때는 센스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너무 내 말이 길어지지 않고 늘어지지 않게만 잘 하면은 부모님, 가족, 지인,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 삼촌, 이웃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봐줄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말을 만들어 가세요. 해외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기획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획이 무엇이었는지 일전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에서 엮어서 만들어 가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획기적인 기획자입니다 했을 때 그 획기적이 왜 여러분들한테 획기적인 건지 여러분들의 단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영상을 이건 너무 진부하잖아요. 저는 뭐 울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마케터입니다. 여러분들만의 그 나만의 단어를 만들고 나만의 후킹을 하나 만들어 간 다음에 저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습할지 한번 꼭 생각해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스크립트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해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곧이곧대로 나올 때도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왜 광고홍보학과를 복전했냐 이 질문 지금 3번째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2번째 받고 있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문항들 항상 나오는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근데 정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하얘질 수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 문항별로 예비 문항을 뽑되 키워드를 정리해 두세요. 너의 꿈이 뭐였어요? 하면은 행복,
돌고래 트레이너 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꼰대, 책임감 있는, 이거 왜 이렇게 했었어요? 수치 12% 이런 거를 생각해 놓기만 하세요. 굳이 그거를 줄글로 안 해놔도 돼요. 그것도 연습할 때 같은 문제를 3-4번 보더라도 똑같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인지하고 있는 키워드를 어떻게 말할지 항상 다른 상황 속에서 응대하다 보고 대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도 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영상에서 저만의 제 면접서를 토대로 어떻게 이렇게 패기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등반을 했고요. 10년 만에 와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또 깨닫고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좀 많이 비웠고요.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리고 어제도 감사하게 동기 형 누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주네요. 보고 싶다, 괜찮냐, 잘 지내고 있냐. 그런 말에 또 제 스스로도 나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형 누나들도 기억해 주는구나 라는 위안을 얻으면서, 아까 외국인 클라우디아가 말했듯이 그 회사가 내게 회사가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데 가면 되고, 더 잘하면 되고, 더 제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좀 마음 정리하고 이렇게 면접서를 오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취준생활 열심히 해서 올해 상반기에 좋은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좋은 꿀팁으로 나눌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으쌰으쌰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한라산 꼭 한번 인생에 한 번쯤은 등반해보세요. 마라톤처럼. 안녕. 이 말을 안 했네요. 백록담의 전기 받아서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백록담의 기운 받아서 칩고 할게요. 파이팅!